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 소식으로 인해서 태국 내에서는 아직도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도 태국에서 빠지게 된다면 국제적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의 한 여대생이 지금 태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태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모두 폭로하겠다며 보내주신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방콕 실파콘 예술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죠.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세상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어 했던 제가 지금은 포토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건 올해 여름이었어요. SNS에서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죠. 누군가 한국이 태국인들을 공항에서 쫓아낸다더라, 입국을 거부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지만 처음엔 그저 과장된 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실제 사례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태국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캠퍼스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던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죠. 학생회관 앞에서는 매일같이 누군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어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포토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제게는 이 역사적인 순간들이 너무나 중요해 보였거든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분노한 학생들의 표정, 찢겨나간 한국 기업 광고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국 제품들을 촬영했어요. 어느 날은 제 절친한 친구 나타차가 들고 있던 한국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게 됐어요. 이제 한국 제품은 절대 안 써.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의 물건을 어떻게 계속 쓰겠어? 나타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었는데 점차 대기업들도 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 가족에게도 이 소식은 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사진관이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제품 카탈로그 촬영을 맡아오고 계셨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 일감이 끊기면 어쩌나. 다른 거래처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캠퍼스 내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예술대학 특성상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 음악을 틀거나 한국 영화를 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죠. 제가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 포스터도 슬그머니 떼어내야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던 친구 피차이는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어 배워서 뭐해? 어차피 한국 기업들도 다 떠날 텐데. 피차이의 말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죠. 사진학과 교수님도 한국 사진작가들과의 교류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셨어요. 매년 있었던 행사인데 이번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가득한 얼굴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SNS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해시태그가 생겨났어요.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 태국을 존중하라 같은 해시태그들이 트렌드에 올랐죠.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이런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 여행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친구도 있었죠. 어느 날은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수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카페 사장님이 한국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일해야 하지? 여기서 받는 급여로 등록금을 내고 있었는데. 수환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사진학과 동기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한국 기업 철수 얘기가 나왔어요. 취업은 어떡하지? 졸업하면 다들 어디로 갈 거야? 불안한 이야기들이 오갔죠. 특히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친구들은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던 중이었어요.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죠. 글로벌 포토저널리스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한국의 대기업에서 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지금 이런 때에 한국 기업 인턴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양국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침 제가 찍은 벤코리아 운동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 작업실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죠. 분노한 학생들의 얼굴, 찢겨진 포스터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품들. 이 사진들이 정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던 분이죠. 소피아, 진정한 포토저널리스트는 한쪽 면만 보여주지 않아.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렌즈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진실은 달라질 수 있어.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용기를 내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하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정한 포토저널리스트는 항상 진실을 찾아 나서는 법이니까.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가장 친한 친구 나타차는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섰죠. 소피아, 너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사진 동아리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사진 평가회를 했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SNS에는 절 겨냥한 듯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돈 앞에서는 신념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네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피차이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다가 그만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결국 그들한테 넘어가는구나. 실망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원서를 쓰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걸까? 혹시 친구들 말처럼 배신자가 되는 걸까? 그래도 제 진심을 담아서 썼죠. 저는 양국의 갈등 현장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찾고 싶습니다. 진정한 포토저널리스트로서 편견 없이 모든 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더 큰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내쉬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소피아, 지금 이런 때에 한국에 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내가 찍은 사진들로 충분하지 않니?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단순히 인턴십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캠퍼스 한켠에 있는 제 작은 암실로 향했어요. 그동안 찍었던 필름들을 현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접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온라인 면접이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죠. 면접관은 의외로 제가 찍은 벤코리아 운동 사진들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학교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고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맞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출국 전날 암실에서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년 한국 여행 때 찍은 거리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따뜻함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 따뜻함의 진짜 의미를 찾으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도 여전히 망설임은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죠.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단다. 내 카메라로 그 진실을 담아내거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 시설들. 태국에도 수완나품 같은 큰 공항이 있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신기했죠.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김태희 과장님은 제가 사진작가라는 걸 아시고는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소피아 씨, 우리 회사를 당신의 시선으로 담아주세요. 그동안 우리도 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반듯하게 정돈된 도로, 깔끔한 거리. 방콕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죠. 버스 안에서도 사진을 찍었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묻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형 숙소는 강남 근처였어요.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 놀랐죠. 작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집 앞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심야에도 여성이 혼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첫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곳에서의 3개월이 어떨지 상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될지를. 다음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지하철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사진을 몇 장 찍으려는데 옆자리 승객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태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방콕 출장 다녀왔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제가 일할 글로벌 협력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팀장님은 제 책상 위에 최신형 카메라 삼각대까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소피아 씨의 시선으로 담아낸 우리 회사의 모습이 궁금해요. 편하게 찍어주세요. 첫 과제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때 합작 공장 촬영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깨끗한 도로, 정돈된 산업단지, 그리고 무엇보다 쾌적해 보이는 공장들. 우리나라의 공장지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공장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설비들이 가득했고 작업 환경도 상상 이상으로 쾌적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밝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태국인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선 우리를 정말 전문가로 대우해줘요. 기술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의견도 존중해주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태국인 직원들에게 최신 기술을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치고 있었죠. 심지어 태국어로 된 매뉴얼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문득 이런 장면들이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퇴근길에 회사 셔틀버스에서 만난 태국인 엔지니어 분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기술로 태국에 있는 가족회사의 생산성을 2배로 높일 수 있었죠.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에요. 날이 갈수록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회사 내 태국인 직원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태국 명절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이런 세세한 배려들이 제 선입견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신입사원 교육 현장을 촬영하러 갔어요. 태국에서 갓 입사한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었죠. 강사님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시의 일상을 담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곳곳에 있는 태국 식당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 음식을 즐기고 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새로웠죠. 청계천에서 만난 태국 관광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3주가 지나고 보니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처음엔 한때 합작 공장의 현장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소피아, 넌 결국 한국 돈에 매수됐구나. 이런 거짓된 모습만 보여주는 거야?
이런 날카로운 댓글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히 절친한 친구 나타차의 댓글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선전만 하고 있다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밤새 울면서 나타차에게 긴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길 수십 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진학과 단체 채팅방은 더 심각했어요. 누군가는 제 사진이 조작됐다고 의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가 돈을 받고 홍보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학과 교수님께 저를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죠. 매일 밤 폭풍처럼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보며 제가 잘못한 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수환이었죠. 소피야, 내 사진들 잘 보고 있어. 사실 우리 카페가 한국 프랜차이즈였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걸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원 교육도 체계적이었고 매장 관리 시스템도 완벽했거든.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 화면 속 수환의 메시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던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답장을 보냈죠. 수환아, 여기서 내가 본 건 정말 달라.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실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봐야 온전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전략을 바꿨어요. 단순히 회사나 공장의 모습만 찍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태국인들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더 많이 담기 시작했죠. 퇴근 후 치맥을 즐기는 태국인 직원들, 한국인 동료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 주말에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태국인 엔지니어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왔다가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대요. 처음엔 저도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기술로 태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었죠.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태희 과장님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소피아 씨, 우리도 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당신의 사진이 양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제 사진들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태국의 직원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영상물을 만들었죠. 촬영하면서 듣게 된 양측의 솔직한 이야기들은 제 생각도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러던 중 태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사진과 글을 보고 취재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더 큰 논란이 될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 태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문화까지. 기사가 나간 후 태국 내 반응은 엄청났어요. 긍정적인 댓글도 있었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피차이가 보내온 메시지는 특히 기억에 남아요. 소피야, 나 다시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내 사진들 보면서 많이 생각했거든. 우리가 너무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비난과 오해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카메라에 담은 건 진실이고 그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거라고 믿게 됐거든요.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해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들을요.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찍은 모든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찍은 수천 장의 사진들 속에는 제가 발견한 새로운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피차이가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소피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공항 커피숍에서 피차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실 나
다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 내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거든.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사진학과 교수님께서 특별 전시회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렌즈가 담은 두 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거였죠.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진을 걸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지 밤새워 고민했죠. 결국 저는 단순한 회사 홍보 사진이 아닌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주로 선택했어요. 전시회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죠. 하지만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무르며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나타차도 전시회에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안해 소피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전시회 중반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태국인 직원들의 가족들이었죠.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소피야. 그분들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학교 신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전시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점차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났죠. 이런 모습은 처음 알았어요. 우리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은 수환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일하던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제안을 했죠. 소피야, 우리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 해보지 않을래? 한테. 청년들의 창업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 제안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테 청년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싶은 청년 사업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김태희 과장님도 우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한국의 청년들과 온라인 미팅을 주선해 주시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죠. 덕분에 우리 네트워크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어느 날 피차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거였죠. 소피야, 이제 나도 가서 직접 보고 올게. 그리고 내가 본 진실도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피차이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요. 한국에서 돌아온 친구들의 경험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구상, 문화교류 아이디어까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얼마 전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 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보려는 용기였다는 걸요. 지금 우리 네트워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매달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적대적인 시선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